네, 시장 속에서 관심을 못 받더라도 분명히 좋은 지금의 종목들은 무엇인가 발굴해서 유망주를 포착해서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유망주 레이더 이충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배뉴지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도 모르고 있었고 관심권에서 살짝 밀려나 있었던 종목인데 네. 배뉴지 말씀 주시고 나서 1월 23일이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 배뉴지 갖고 계신 분들 AS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알려드린 것보다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더 된 것 같은 게 의미가 큰 것 같은데, 그날 상한가를 가고, 근데 그 날이 이게 이 회사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주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저께 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어제도 15%대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취지와 함께 제가 방송을 하면서 나름의 가져가는 경쟁력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요즘에 뭐 반도체, 뭐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이 아닌 섹터에서의 이런 역사적 신고가는 좀 더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지난주에 4,000원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조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말씀 주신 목표가는 다 도달이 돼버렸고요.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홀딩의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2의 배뉴지 시세를 안겨줄 종목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 자, 곧장 관련한 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레이더에 포착된 이슈는 캐즈만 팟속 배터리 3사 ESS로 승부를 던진다. 안 그래도 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어제 테슬라 실적 봐도 여전히 ESS는 굳건했거든요. ESS의 키워드, 이 뉴스를 꼽으신 이유는요? 네, 뭐 ESS 얘기는 많이 나올 테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사실은 거의 처음 들으시는 기업일 텐데, 네. 일단 ES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가 이제 뭐 캐즘으로 실적이 악화가 됐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ESS로 좀 풀어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이 7% 정도 감소했지만 북미 ESS 생산 본격화로 영업이익이 거의 2.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 역시 ESS 매출 확대로 실적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에만 80% 성장을 했고, 한국 기업들의 2차전지 기업들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최근에 뭐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이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런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셋업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어제도 이제 코스닥의 장비 회사하고 좀 미팅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소재 쪽으로만 됐다. 과거의 소재 아니면 배터리 셀, 그 다음에 주목을 받았었던 게 장비긴 했었는데,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ESS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뉴지에 이어서 또 숨겨져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 보니까요. GFI. 저 진짜 몰라요. 이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네. 2주 전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기업이어서, 네, 아마 사실 저도 잘 몰랐었고,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미팅하고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어떤 기술이 있나를 보면은 2차전지 소화 설비 전문 기업인 게 이 회사의 메인 사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 캡슐 이지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특정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캡슐이 터져서 소화 약재를 방출하는 이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의 이 회사의 강점은 오작동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리고 이게 전원이 필요 없다라는 강점이 이게 좀 제일 유의미한 기술이고, 현재 매출액 상당 부분이 ESS 배터리팩 내부에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 키트가 매출액의 한 37%, 그리고 소화 시트가 25% 정도 되는데, 삼성 SDI하고 2019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UL 인증을 공동 취득하면서 후발주자가 좀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적 진입 장벽을 확보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우측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전이나 친환경 쪽이 강조되는 이런 2차전지 산업 흐름 속에서 동사가 개발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로봇이나 잠수함 이런 쪽으로도 산업 분야가 넓혀지게 된다면은 지금은 약간 특정 매출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네. 점점 이제 낮아지면은 산업 다변화 그리고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이 회사가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ESS 아까 주제로 가져온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올해는 동사 실적이 한 단계 퀀텀 점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삼성 SDI의 SBB 1.5 모델에 동사의 키트가 전량이 탑재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UPS와 ESS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쪽이 증가할 거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적자를 기록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점이 상대적인 안정성을 좀 더해주고 있고, 그리고 북미 ESS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39%의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나 이제 배터리 3사가 지금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회사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를 보면은 이 회사가 지난해 미국 법인을 또 설립을 했고, 그런 유지보수나 재설치 매출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정도에 있고 상장하고 2주 동안 박스권의 주가가 갇혀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다른 섹터들에 워낙 힘이 강해서 아직은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ESS 쪽으로 가게 되면은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GFE 일단 뭐 상장 이후에 약간의 박스권의 흐름이었었다면 가격은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책정하십니까? 아니면 공격적으로 책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스펙 합병을 한 회사들은 이제 매물이 또 많이 출회되기도 하고, 물론 IPO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뭐 상장하고의 뭐 보호회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 주요 고객사를 잘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장일의 고점이었던 한 23,800원보다는 1차적인 일단 목표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000원 정도로 보시되,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정도를 보시면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는 보통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목표 주가는 그래도 한 30% 이상은 보는 편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스펙 합병을 한 회사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은 아마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000원의 목표 주가, 17,000원의 손절가를 기억하면서 GFI 제2의 베니지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마켓이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의 탄력 둔화는 보입니다만 그래도 출발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특히나 좋은 게 방산이고요.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보여지는 상승세가 지금 거의 다 일부 반도체와 우주 로봇 그리고 약간의 뷰티 정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주 로봇 뷰티 중에서 혹시나 대표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테마가 있을까요? 우주 로봇 뷰티면은 사실 로봇주들은 이제는 차별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단순히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갈 거다라는 논리는 아니고, 또 새로운 뉴스와 모멘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멘텀을 받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벤트 드리븐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기업 가치의 뭐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냐, 여러 가지 맞아요. 고민들이 많은데, 네. 지금은 사실은 밸류? 수급적으로 저는 밸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대차가 밸류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보니 네. 지금은 수급과 모멘텀 위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주 쪽이 지금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그쪽이 더 괜찮지 않을까, 단기로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항상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한 번쯤 그 인사이트에 더 생각해보고 공감해보려고 또 이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유망주 레이더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